개. 그 다음에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오네요. Go Cheer Dream.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폰 7 128기가 모델 홈 버튼은 작동하나 지문 인식이 되지 않는 아이폰 7 모델 수리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교체를 완료하였고요. 배터리 교체를 완료하고 홈버튼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나 지문 인식이 되지 않아서 일단 먼저 확인 먼저 해보고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정에 가서 지문 인식을 했을 경우에 지문 인식이 되지 않아요. 홈 버튼은 정상적으로 눌리고, 이런 케이스가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일단 한번 열어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수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해볼게요. 일단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해체를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액정을 구매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도구들인데 요 도구들이 사실 내구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십자 드라이버, 그 다음에 별 드라이버, 맨 처음 하단 나사를 풀 때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삼각 드라이버, 여기 아이폰 7부터 요 드라이버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내구성이 좋지 않아서 이제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 나사산이 날이 마모되어서 잘 열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요런 툴을 가지고 최대한 이 날이 마모되지 않도록 해서 일단은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나사 두 개를 풀고요. 요때 쓰는 나사가 별 나사입니다. 6개의 날이 달려 있어요. 나사를 풀어주고, 큐방 같은 게 이제 같이 오게 되는데, 요걸로 이제 액정을 들어줍니다. 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배터리 교체를 한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쉽게 열려요. 근데 아이폰 7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최초로 방수 처리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방수 실링이 액정과 본체 사이에 들어 있어서 방수 실링이 단단하게 붙어서 잘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열 때는 좀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힘도 필요하고 요령도 필요합니다. 아이폰 7 이전 모델에는 요쪽 부분에 홈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클립 같은 이런 걸 넣어서 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이폰 7부터는 그런 홈이 없어졌어요. 방수 처리를 하게 되면서. 네, 큐방질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걸 꺼냈어요. 요거는 전에 쓰던 거라서 요거는 아마 잘 될 겁니다. 이게 아이폰 수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문가분들은 좋은 툴로 좋은 공구로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집에서 수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공구가 없으니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툴에서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자 드라이버로 이쪽에 살짝 넣어 볼게요. 이쪽에 바디에 흠이 나지 않도록, 기스가 생기지 않도록 틈 사이에 잘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살짝 뜨게 됩니다. 보통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풀이 남아 있죠. 방수 처리를 위해서 풀이 들어있던 부분인데, 지금은 한번 열었던 거고 제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풀이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하단을 열어 주시고, 케이블은 이쪽과 이쪽에 있어요. 이쪽과 이쪽. 그래서 이쪽을 먼저 열어 주시면 되는데, 턱이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살짝 당기면서 아래로 당기면서 열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케이블이 하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쪽에다 뭘 받쳐주면 좋은데,
받쳐줄 게 얼른 안 보이네요. 요번에는 요 날이 3개가 달린 삼각 드라이버로 풀어주는데, 나사는 여기 4개 먼저 풀고요. 보통 나사가 길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게 위치가 바뀌면은 잘 들어가지 않는다던가 마무리 때 액정이 똑바로 닫히지 않는다던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의 위치를 풀었던 곳에 기억할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두는 편이에요. 이 나사가 어디에서 왔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나사 2개를 풀어줄게요. 요 위에 나사는 십자 드라이버로 풀어야 돼요. 이번에 온 이 드라이버는 약간의 자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드라이버의 자성이 너무 없어서 볼트가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집에 네오디움 자석이 있으면 네오디움 자석을 하나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나사가 잘 붙게 됩니다. 위에 있는 요 케이블은 스피커와 전면 카메라 등을 관리를 하는 거고요. 조도 센서 그런 부분들, 요거를 손톱을 이용하셔도 되고 요런 피크 같은 거 요런 걸로 들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아랫부분에 요 앞쪽에 있는 것은 LCD 담당, 뒤에 있는 것은 홈 버튼과 지문, 홈 버튼을 담당하는 거죠. 이렇게 3개의 케이블을 제거하면은 액정과 본체가 분리가 됩니다. 일단은 이 홈 버튼이 왜 지문이 왜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 보이시는, 여기에 보면은 이 아랫부분 지문 케이블이 반점 찢어졌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홈 버튼을 담당하는 그 플렉스 케이블 내의 전선은 살아있고, 지문을 담당하는 플렉스 케이블 내의 전선은 끊어진 상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정을 새로 구매를 했고요. 액정을 새로 구매를 했고, 그러면 홈 버튼만 담당하는 케이블을 새로 사서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 요 칩셋에 그 처리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드파티나 부품 업체에서 홈 버튼만 담당하는 케이블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별도로 홈 버튼에 별도로 전원을 넣어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홈 버튼만 인식이 되게 하는 그런 부품을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6S부터 지문이 들어가면서 이 홈 버튼과 메인보드를 매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홈 버튼을 넣었을 경우에는 홈 버튼을 인식하지 않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문 인식을 정상적으로 쓰고 싶다면은 이 메인보드와 함께 나온 홈 버튼을 쓰셔야만 지문 인식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케이블 대체도 없고 액정은 정상이지만 케이블 대체가 없기 때문에 새로 액정을 구매를 해서 홈 버튼과 지문 인식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새로 구매한 액정이고요. 이게 액정이 정품과 비교했을 적에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좀 있는 게, 요 베젤의 플라스틱 부분이 비정품은 조금 더 두꺼워요. 보시면은 보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더 두껍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터치 감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다음에 LCD 품질이 좀 떨어져서 화면이 조금 더 어둡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야각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좋은 부품 업체 액정을 찾는다는 게 사실은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뭐 모든 업체 거를 사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액정 업체가 별도로 이름이 유명한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정품 액정에서 비정품 액정으로 교체를 했을 적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은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액정에 들어있던 부품들을 떼서 이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스피커와 전면 카메라, 조도 센서, 그 다음에 홈 버튼, 그 다음에 이 백 패널, 백 판넬 이 부분들을 떼서 인식을 할게요. 이식을 할게요. 이 액정이 파손돼서 아이폰 7에서 교체를 하시면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케이블이 끊어지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게 방금 제가 뜯었는데 여기도 약간 위태위태해 보여요. 이 부분이 잘 찢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홈 버튼 밑에 있는 홈 버튼과 이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분에 칩셋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 매우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액정 교체를 하실 때 이 케이블이 진짜 종이처럼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신중하게 분리를 하셔야 해요. 일단 위에 나사부터 풀게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나사 4개를 먼저 풀고, 그 옆에 바디와 이 백패널과 연결되어 있는 나사를 하나 더 풀게 되면 스피커 뒤를 막고 있던 요 플레이트가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부분을 제끼고 젖히고 이 모듈 부분을 빼내고요. 요 플렉스 케이블 전체가 이 액정에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떼낼 때 천천히 이렇게 떼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조도 센서 같고, 전면 카메라, 스피커로 연결되는 접촉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파란색 필름 부분을 떼낼게요. 그 다음에 카메라라든가 부품을 잡아주는 요 가이드가 있어요. 투명한 가이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려서 이쪽으로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카메라 가이드. 요 가이드 부품이 없으면은 카메라가 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홈 버튼 부분을 떼어내겠습니다. 홈 버튼 부분도 이렇게 날이 3개짜리 드라이버를 사용해요. 하단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이 4개를 다 풀어 주셔야 됩니다. 홈 버튼 뒤를 받치고 있는 백 패널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기서 홈 버튼만 교체하실 분들은 홈 버튼을 바로 떼내면 되는데, 저는 이 액정 백 패널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홈 버튼 부분을 떼낼게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이는 요 커넥터 부분이 매우 찢어짐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떼는 것보다 이 백 패널을 제거하고 풀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나사가 삼각형입니다. 이 기본으로 제공된 툴이 내구성이 약해서 금방 마모가 되는데, 지금 벌써 마모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 나사를 풀 때는 최대한
이 나사산과 드라이버가 수직이 되게 해서 약간의 힘을 주고 눌러서 풀어내야지 드라이버의 마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일단 이쪽에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나사를 모두 풀었고요. 이 윗부분을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케이블이 같이 들리게 되는데요. 케이블이 이 백패널과 함께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본 케이블이, 플렉스 케이블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양면 테이프를 떼낼 때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천천히 케이블을 잡고 케이블이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떼냈습니다. 그 다음 남은 홈 버튼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은 요 액정과 연결된 부분과 홈 버튼이 연결된 부분이, 이 부분을 위에서 케이블이 내려오고 밑에 부분은 이렇게 180도로 아니 360도로 꺾이면서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잡고 떼내셔야 해요. 잘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플렉스 부분도 뒤에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이 찢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떼내셔야 해요. 보통 열을 가해서 떼내면은 훨씬 안정적으로 떨어집니다. 안정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거 되게 세게 붙어 있어요. 지금 이거 떼내다가 여기가 끊어지면은 이 수리가 무의미해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찢어집니다. 이 케이블 자체가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이 하단부부터 들어서 떼내 볼게요. 양면 테이프가 떨어진 다음에는 홈 버튼이 앞쪽으로 가게, 일정이 앞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빼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 케이블이 홈 버튼 구멍으로 들어가서 케이블을 집어넣고 요 케이블을 살짝 들어준 다음 자리에 맞게 붙여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을 아래로 내리고 홈 버튼에 달린 케이블을 덮어서 연결합니다. 이 커넥터가 잘 맞지 않아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걸 전체를 드러내서 다시 케이블을 먼저 맞춘 후에 홈 버튼을 끼우도록 할게요. 육안으로 봤을 적에 이 케이블과 홈 버튼 액정에서 내려오는 케이블이 조금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네모로 매치가 안 돼서 지금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살짝 떼내고 위치를 이동시켜서 일단 케이블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멍에 요 돌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구멍과 돌기가 맞지 않아요. 그 말은 액정에서 나오는 케이블이 짧기 때문에 이 홈버튼 케이블 전체가 조금 삐뚤게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위치를 한번 다시 맞춰 보겠습니다. 이제 백패널을 붙일 건데요. 이 부분을 떼내고 이 필름을 붙일 때 요 칩셋 부분이 보디에 있는 이 나사가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액정이 들뜨질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의 길이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했을 적에 액정이 뜬다거나 저 부분이 딱 들어가지 않아서 케이블이 결국은 찢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원래 있던 모습대로 구멍을 맞춰서 넣어주고요. 백판넬을 조립을 할게요. 그 다음 홈버튼 나사 부분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가이드, 그 다음에 센서 가이드 놓아주시고, 원래 있던 모양대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스피커를 덮어주고, 전면 카메라를 연결합니다.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가드 부분 덮어서 다시 나사를 붙일게요. 자, 일단은 액정의 이식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문 케이블 먼저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LCD 케이블, 그 다음
요 상단부 케이블 다 해주었고, 이 케이블은 안쪽으로 접어 주셔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오네요. LCD 케이블이 접촉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껴볼게요. 일단은 파워가 들어오고요. 나머지 테스트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우 땀이 엄청 나네. 한번 켜볼게요. 액정과 터치는 정상이고요. 홈 버튼 되는지 볼게요. 홈 버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다음에 지문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지문이 되었어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부품을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존 액정에 보면은 이 별 나사가 연결되는 부분에 고무 바킹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것도 빼서 인식을 해주면은 더 낫겠죠. 이렇게 끼워주고, 열 때도 그랬지만 이 케이블에 약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액정의 각을 90도 정도로 이렇게 잡고 나사 체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다 펴지면은 액정에 무리가 가서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사는 다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살짝 불안한데요. 저 칩셋 부분이 홈에 잘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을까. 일단은 위에 요 턱 두 개 부분부터 걸어주고,
오, 매치가 딱 맞아요. 위치가 잘 덮였고요. 제일 하단에 별 모양 나사 붙이기 전에 한 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 지문이 정상적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는 끝이 났고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수리를 하느라 너무 긴장하고 당황한 부분도 있는데, 처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서툴렀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이 액정을 교체할 때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다음에 또 제가 수리하는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제 채널 이름이 고쳐드림인 것처럼 이 액정은 정품 액정에 지문 인식만 되지 않는 액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폰 7 쓰시는 분들 중에서 액정이 파손되었는데 지문은 쓰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액정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뭐 직접 교체하시기가 어렵다 그러시면은 원하신다면 제가 액정을 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액정을 갈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니면 액정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액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깨진 부분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보호 유리가 깨진 거고요. 실제 액정은 깨끗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네, 이것으로 아이폰 7 액정 교체 수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